안녕하세요.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부, 3부에 이어서 독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서 21번이고요. 주제 통합 세트입니다. 독서는요, 여러분, 읽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기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금방금방 쑥쑥 향상되지를 않습니다. 이 독서를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런 방법부터 잘 익혀야 하고요.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든 간에 그 방법을 배웠으면 그 방법대로 스스로 꼭 해봐야 돼요. 스스로 배운 방법대로 읽고 문제를 풀어서 그 방법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기본 자세 정말 잘하는 선수라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전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폼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폼을 그대로 잘 지키는 상태에서 실력 발휘를 잘 하기 위함이거든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패턴의 유형의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고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독해 잘하고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함께 공부할 이 세트에는요, 여러분이 많이 틀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트의 정답률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낮았어요. 그 말은 읽기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의 답을 고르는 그런 사고만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독서는요, 읽기부터 잘해야 돼요. 읽기를 잘해야 문제풀이도 그에 따라 잘하거든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그건 공부를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지문 독해하는 방법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이번 세트를 통해서 잘 배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력 향상시키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인문의 주제 통합 세트입니다. 가, 나 두 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문항은 6개입니다. 지문 길이 길어요. 선생님이 개념 독서, 그러니까 독서의 개념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바뀐 선택형 수능에서 독서의 총 문항수가 기존의 15에서 17으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665다. 그러니까 3개의 세트가 6문항, 6문항, 5문항 이렇게 출제된다. 그에 따라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향성이 이번 시험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긴 지문, 많은 문항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게 잘 풀기 위한 그런 방법을 잘 익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자, 시작을 할게요. 일단 예측하기부터 해봅시다. 16번 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 앞부분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get이요. 그 다음에 내재주의, 전통적 인식론, 이런 지칭어가 보이죠. 어떤 이름, 이론을 일컫는 말이든가 어떤 사람 이름을 일컫는 말, 하여튼 이런 내재주의, 전통적 인식론도 보이고요. 그러면 사실 뭐 사람 이름 get이어도 지칭하는 말이고 내재주의도 그렇고 전통적 인식론도 그래요. 이렇게 어떤 지칭하는 말이 나오면요, 출제에서 뭘까요? 견해 주장입니다. 견해 주장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견해 주장과 관련하여 어떤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요, 그 개념 함께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독해 방법의 이제 패턴을 배울 때 개념 더하기 견해 주장의 이 패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고요. 그 정보들 주목하면서 잘 이해를 하는 길 해야 되겠습니다. 17번 보기에 인식 주체 명제 P가 있습니다. 그런 말 유념했으면 됐고, 18번에서는 퇴계란 말이 문도에 보이네요. 퇴계가 쓴 글의 일부이다. 사람 이름 보인다, 지칭어다, 견해 주장. 퇴계의 견해 주장 나타내는 말 중요하게 여겼어야 돼요. 근데 선택지 보면 주자 퇴계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주자의 견해 주장이 또 어디 있든 간에 그 견해 주장도 잘 이해를 해야 했다라는 거고요. 19번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문 읽을 때 니은의 입장은 반드시 잘 찾았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학생의 읽기 활동,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내용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에 남긴 필자의 입장 비판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뭘 봐야 되느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에 대응하는 그와 위상이 대등한 말.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제목이 주제나 화제 등에서 서로 관련 있는 부분을 비교하기. 그러면 가와 나와 관련해서 뭔가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네.
다음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나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문제 풀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독해할 때부터요, 가와 나글의 공통 화제를 여러분들이 꼭 짚으려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와 나, 주제 통합으로 엮여 있는 것은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가와 나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파악하는 읽기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나 묶여 있으면 공통화제와 관련하여 여러 관점이 제시가 된다고요. 그럼 그 여러 관점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어떤 점에 유념해서 읽어야 되는지 익혔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가 시작할 때 보면 화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암, 즉 지식이 여기서 이제 화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서구 철학 전통의 관점이 나와 있거든요. 뭐에 대한 관점? 암, 즉 지식에 대한 관점. 이 암, 즉 지식을 어떻게 본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의 대상이 되는, 인식하는,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화제로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 요소가 정당화된 것이어야 되고요, 참이어야 되고요, 믿음이어야 돼요.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왜 짚었냐면, 참과 믿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으로는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냐면, 어쩌다 참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참인 믿음. 즉, 참과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어쩌다 참인 믿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정당화 관련해서 이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뭐 주목했어야 되겠습니까? 정당화된다라는 것은 이유나 근거가 있을 때 이제 정당화되는 거죠. 이유나 근거란 말을 그래서 핵심어로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이유나 근거,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의 입장, 아까 우리 선택지 앞부분에서 봤었습니다. 그럼 주목해야죠.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명제피가 실제로 참이며라고 돼 있는데, 17번 문제 아까 예측하기 할 때 살짝 본 거 기억나요?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라고 돼 있는데, A가 1문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식 주체 S가 있었고요. 보기에 명제 P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제 P와 S라는 것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주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명제 P가 실제로 참. 자, 실제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식 주체 S가 P를 믿고 있어야 돼요. 믿음. 믿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나 근거. 그럼 세 가지네요. 실제로 참, 믿음, 정당한 이유나 근거. 그럼 여기에 있는 세 가지랑 통하는 거네요. 정당화, 참, 믿음. 참, 실제로 참, 그죠? 믿음, 정당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 있다. 즉, 알미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정당성, 참, 믿음,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지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기, 독해 방법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요소, 요건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이것들을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지식을 한다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지 안 충족하는지 그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번에 1번 같은 선택지 판단을 잘 해야 됐습니다. 자, 가의 1문단 봤고요. 여러분, 16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읽으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에 5번 선택지가 전통적 인식론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일문단 읽고 전통적 인식론에 관한 내용으로 그 5번 선택지 판단하면 되는데, 봅시다.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당화 관련해서 믿음이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가져야 된다? 이유나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16번의 5번 선택지 잘 이해하는 거죠. 잘 판단하는 거죠. 적절해요. 자, 그 다음에 2문단 봅시다.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 이제 또 계속 관점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지식의 세 가지 요소, 이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라는 걸 제기한 사람은 게티어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의 입장은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된다겠죠. 근데 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비판한 사람이 게티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티어의 입장 앞에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과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야 되고요. 여기서 파악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뭐 수학 시간에 배웠겠죠. 네,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이 지식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지식이다. 이게 이제 성립을 하면 이게 지식의 충분 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식이라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게 성립하면, 자, 이 세 가지 요소만 쓸게요. 세 가지 요소라고만 쓰면, 다시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지식이다. 이 관계가 성립하면 세 가지 요소는 지식 이것의 충분 조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라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성립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 조건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게티어가 이제 설명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에 의하면 이 관계는 성립이 돼요. 이 관계는 성립이 되는데 이 관계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성립이 돼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두 관계 다 성립이 돼야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쪽 관계 성립이 안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살펴볼게요. 자,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 지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생각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요, 게티어의 반론을 이해하기 위한 예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6번의 2번 선택지를 잘 판단했어야 됩니다. 이 사례 한국 축구에 관한 사례라고 해서 게티어의 사례랑 조금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16번의 2번을 답으로 고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게티어의 입장, 견해 주장을 이야기한 사례입니다. 카페에서 한국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거라고 추론해서요.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골을 넣었다고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주목한 요소 믿음. 근데 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제 또 주목했던 건 뭐냐면 실제로 참이냐. 실제로 참이래요. 그런데 믿음과 실제로 참, 이 두 가지만 주목하지 않았어요. 서구의 전통적 인식론과 관련해서 하나 더 주목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유, 근거. 자, 그러면 믿게 된 이유, 근거가 뭐예요? 환호성이잖아요. 그래서 환호성도 주목했어야죠. 그래서 이 환호성도 이유, 근거, 정당화 관련하여 주목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지금 환호성, 믿음, 실제로 참, 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했어요. 그쵸? 그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떤 사고를 한 거예요? 선생님은 무슨 사고 했어요?
앞에 제시되어 있는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강조한 세 가지 요소를 이 사례의 요소들이랑 각각 짝을 지었어요. 대응시켰어요. 이렇게 짝을 짓는 대응시키는 사고를 잘 해야지 여러분 독해를 잘합니다. 특히 어려운 이런 인문지문, 철학지문, 과학지문 독해를 잘해요. 꼭 지금 앞뒤 내용 서로 이렇게 요소별로 대응시키는 거, 대응하는 짝을 짚는 거 잘 스스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나의 입장에서는 자,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 저 입장을 취하게 되면 당연히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이렇게 믿은 거 있잖아요. 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 근거 있잖아요. 실제로 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화되며 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런데요. 자, 게티어가 이제 주목한 측면은 여기 이제 또 다음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 환호성이 우연의 일치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골을 넣어서 나온 환호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환호성이. 따라서 나의 정당화되었던 이 참, 정당화돼야 안 돼요. 이 환호성, 이 이유 근거가 흔들리는 거죠. 이 이유 근거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하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흔들리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끊어서 봅시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형식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어요. 근데 세 가지 요소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정당화,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참여해야지 지식이 되는데 이 세 가지 형적 요소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이 정당화와 관련해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따라서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 자, 나의 입장에서요. 나는 이유 근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유 근거 있었고요. 즉 환호성 듣고요. 믿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 정당화 측면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 지금 여기 앞에 보면 형식적으로 갖춘 겁니다. 요 앞부분의 내용은 세 가지 요소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는 지식이라는 것에 충분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다 성립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했는데요. 또 이어지는 걸 봅시다.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이 사례는 결국 게티어의 반론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16번의 2번 선택지 잘 판단해야 했어요.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이렇게 지식이 되지 못하는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요.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정당화까지 된 거예요. 이유 근거가 있으니까. 그럼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나의 입장에서는 이 나의 한정지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환호성이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승진 축하해서 나온 소리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이유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즉 정당한 참인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 갖고 있는 그 정당화된 참인 믿음은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당화의 측면에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화된 참인 믿음, 즉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 충분조건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게티어가 반론한 거고요.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만들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들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식 주체의 그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하느냐,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내재하느냐 아니면 외재적인 것이냐, 또 이 입장 차이가 이제 생긴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요 부분 부정했다는 거 이해했죠? 네, 요거는 지식이라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게티어가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단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 문단까지 이해한 거죠? 이 문단 관련해서 16번에 1번 선택지를 봅시다.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 맞습니까? 지식에 필요한지, 지식에 필요하다, 그에 대한 반론이면 필요하지 않다잖아요. 필요하지 않다인데, 자, 여기 이거 방금 전에 괜히 지웠네. 자, 이건 P면 Q이다 형식과 관련해서요, 그 명제 형식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지식이다 라고 보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세 가지 요소가 지식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명제 형식 P면 Q이다와 관련하여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지식이다,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세 가지 요소가 지식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 안 했다고요. 그러면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는 설명은 지문의 내용이랑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만든 함정이 뭐냐라는 건데요. 요즘 어떤 식으로 그 평가원 독서 문제 선택지가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있냐면, 이 덩어리를 보면요. 덩어리. 이거 무슨 덩어리냐고요? 선택지 덩어리. 즉, 선택지 1번, 그 전체 덩어리. 1번 이 전체 덩어리로 보면요. 이게 지문의 정보 이미지와 유사한 거예요. 이미지가. 이 정보 이미지가. 이게 유사해버리니까 여러분은 이 덩어리를 보고서요. 지문이랑 일치한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지는요, 내용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번 선택지라고 한다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1번 선택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 그 말이 또 한 부분이에요. 앞에 정당성, 참, 믿음의 세 가지 요소,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가 또 다른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틀린 거잖아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자꾸 하는 연습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지문의 정보 이미지와 유사한 선택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평가원에서도 이런 유형으로 함정 만들어서 선택지 제시하면 정답률 낮아요. 6월, 9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의 선택지에 대한 잘못된 판단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재주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자, 믿음의 정당화, 이것이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일단 자, 믿음 찾아요. 믿음 찾고, 자,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들 간의 관계를 짚어야지. 그러면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서 찍은 사진에 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요 믿음들 간의 관계, 요 믿음 간의 요 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정당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뭘 고려하는 거냐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대한 믿음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사진, 사실들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결국은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재주의의 입장인 것이죠.
인식 주체의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화 요인에 대해 그가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사고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외재주의 기본 입장은 합니다. 반면이에요, 반면. 대비되는 짝입니다.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다른 입장이냐면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말이 뭐가 되냐면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 믿음들 간의 관계라는 말과 즉 여기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라는 말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짝으로 주목해야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뭔가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 내 눈으로 직접 정말 잘 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인지 과정을 거친 근거여야 된다.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할 때 외재주의자들은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 이런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외재주의자, 자, 이 어떤 외재주의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 주목을 해줬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 그러면 여기 앞에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얻은 객관적 증거, 이런 객관적 증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에 대응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 그러면 어떤 외재주의자, 자 사실과 믿음이 인과관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앞뒤 내용간을 대응시키는 그런 읽기를 한다면, 자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대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경식으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필연성이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내재주의자와 외재주의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지식 개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론적 관점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니은과 관련해서 이거 출제 요소니까 확실하게 또 이해를 한 것이고요. 핵심적인 말을 주목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핵심적인 말을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주목을 해놓고 이거랑 대응하는 요소를 모두 잘 갖춘 거를 19번 문제에서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이런 사고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9번 문제 푸는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의 3문단 봤고요. 가의 3문단과 관련해서 16번 자 3번을 보도록 하겠는데 참 16번에 2번 선택지 우리 2문단 읽고 판단했나요? 지금 설명할게요.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문단에서 제시한 그 설명한 사례를 보면요. 그거는 우연의 일치로 사실은 나는 그거를 모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나는 우연의 일치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나가 그 환호성이 승진연의 그 승진 파티에서 나온 환호성인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를 따지고 보면 우연적으로 참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딱 그 골 넣는 순간 승진연에서 우와 하고 환호성을 지른 거니까요. 그렇다면 16번의 2번 선택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라는 게 이 문단의 사례의 내용이고요. 그 사례는 이 문단의 세 번째, 네 번째 줄 그 사례를 통해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보자.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내재주의에 따르면 어떤 믿음의 정당화에는 그 믿음을 정당화해주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필요하다.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을
외재주의자의 객관적 증거랑 대비되는 쪽으로 주목했었죠. 적절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번 선택지. 이 4번 선택지도 참 이 문단 읽고 이제 판단했어야 되는데,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게 이 문단의 이제 끝부분에 보면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문제와 관련하여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식론자들이 있었다는 4번 선택지의 설명도 적절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4번을 또 답으로 고른 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16번 문제에서요. 선생님이 앞서 1번 선택지에 대해서 강조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덩어리. 그거 꼭 잊지 말고요. 사고하는 습관부터 정확하게 잘 가집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봅시다.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에 경물과 치질을 거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물의 기본 의미는 하고 이제 개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경물의 개념 잘 이해를 해야죠.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 사물에 있친 리를 탐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물이라는 거예요.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탐구하는 것. 그 다음에 치지라는 건 뭐냐면, 치지라는 것은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해가지고 결국은 미진한 바가 없는 거예요. 알매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 이게 이제 치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 나타내는 부분 기본적으로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주자의 견해장이 나와 있는데,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지 않음이 없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없는 게 없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미 있지 않음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알미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알미 갖추어져 있다. 마음속에 본디 알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본디 있는 이런 이 알을 뭘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냐? 경물을 통해서 밝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물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 특히 경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알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주자의 또 견해전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말, 자, 경물은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를 해서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알을 밝혀내면 결국 여기 보면 알매 내용에 미지는 바가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개념 가져다가 견해장을 또 잘 이해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가철학의 전통적인 경물론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주자 영향을 받은 이제 퇴계 나옵니다. 그럼 이제 퇴계의 견해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계승했다고 하고 있어요. 누구의 입장을? 주자의 입장을. 경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인데 이게 이제 물격이에요. 물격. 이 물격이 이제 경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인데, 즉 탐구에서 얻은 그런 결과의 상태, 그게 이제 물격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에 격한 것. 이렇게 표시한 이유 알죠? 뒤에 읽다 보면, 자 여기서 이런 표시 안 하고 갔더라도 뒤에 표시하고 일로 다져서 대비되는 쪽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물에 격한 것.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니까 요 물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물이. 그쵸? 이 물이 사물, 만물, 대상.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식 대상. 애니까. 그리고 이제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이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대상으로. 격하다라는 것은 이 끝까지 탐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그 물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느냐?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다 라는 겁니다.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 여기 마음이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야 했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라고 생각한 것,
그런 것이 주제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는데 나중에는 하지만 합니다. 대비되는 짝이죠. 이 물격에 대한 해석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물이 격한 것. 그럼 여기에 달라지는 것 이잖아요. 이. 물에 격한 것이 아니라 물이 격한 것이에요. 그럼 이제 물이 격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건 뭐냐면 사물에 내재한 이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예요. 서로 딱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리가 마음에 다가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퇴계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도 이제 짚어줬나 봐요. 그래서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 그러면 이 마음이 일단 탐구를 해야 돼요. 마음의 탐구가 있어야 리가 온다라는 거죠. 뭔가 제한적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이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또 강조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주에서의 마음의 지위가 성리학에서는 마음을 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지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리자도의 내용 결국 뭐냐? 리자도라는 건 리가 스스로 이른다거든요. 그럼 이제 리가 이르는 겁니다. 뭐에?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자도와 관련된 내용이 요 두 번째 문단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라 제한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이 탐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탐구해야 리가 오는 거였어요.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 네, 이렇게 한정되는 거였어요. 인식 과정, 즉 마음이 일단 탐구를 해야 돼요. 그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네, 한정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식 주체가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대상의 그 리 역시 그 인식 주체의 마음을 향해 온다라는 거죠. 리자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의 작용, 그렇죠? 둘 다 이제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하는데 인식 주체가 탐구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작용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그렇게 탐구할 때 리가 그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에 와요. 그 역시 작용이다. 그래서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제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16번 우리 함께 해결을 했고요. 요 1번 선택지 특히 유의하세요. 그 다음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식 주체 S, 명제 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인식론의 이제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식론의 그 입장,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요소, 요건을 주목했어요. 자, 뭘 주목했냐면 명제 P가 실제로 참여해야 됩니다. 명제 P가 실제로 참여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A를 묻겠는데 봅니다. 두 번째로 인식 주체 S가 P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S가 P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가 중요했냐면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S가 그 믿음의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할 때,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보세요.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자, 이거는 참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럼 S가 P를 안다, 이건 안다는 지식을 갖는다랑 같은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S가 P를 안다, 지식을 갖는다랑 자, 같은 말, 이렇게 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짐작하는 거는 이유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짐작한다는 말은 이유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S가 P를 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지식을 갖는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안다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답으로 골라야죠. 2번을 보면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눈으로 봤어요. 그럼 실제로 13개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다고 할 수 없죠.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이유 근거가 있어야만 지식을 갖는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제시하지 못한다면 안다고 할 수 없죠. 4번, 5번을 이제 보면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실 분필 개수가 실제로 13개여야 된다. 이 명제피가 참인 요소가 필요해요. 맞죠?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으로, 이런 믿음만으로는 지식을 갖고 있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이유 근거도 필요하고 명제피 자체가 실제로 참여해야 됩니다. 5번도 적절하죠? 네. 자, 18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퇴계가 쓴 글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독서 공부를 할 때요, 이 보기를 많이 보게 돼요. 그쵸? 이 보기를 볼 때마다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보기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보기의 내용과 대응하는 내용, 지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문과 보기 서로 대응하는 그런 짝이 되는 것들을 짚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와 지문 간에 서로 대비되는 내용, 서로 차이가 있는 내용, 그걸 짚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록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그 점 유념해야 되겠고, 봅시다. 주자가, 자, 이제 주자의 견해정이 나와 있네요. 주자가 리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는 만물에 있다. 근데 이제 그 작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자가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와 관련하여 퇴계는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말은 퇴계의 물에 격한 것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물에 격한 것과 관련이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 리에 이르는 거예요. 리가 스스로 이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련되어야 했고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접속어 이제 그러나예요. 그러나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은 있는데, 그러면 초기에는 물에 격한 것으로 퇴계가 경물에 대해서 이해를 했지만, 물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지만, 나중에는 물격에 대해서 물이 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어지는 걸 보세요. 그러나입니다.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자, 리에 작용이 있대요. 리에 작용이 있다. 굳이 마음의 작용이라고만 하는가? 그러면 이 두 개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리에도 작용이 있고 마음에도 작용이 있고. 그러면 이 내용은 지문이 어떤 내용과 서로 짝이 됩니까? 지문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작용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나의 3문단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6번째 줄 보면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의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건 인식 주체와 관련한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 리의 작용은 인식 대상 관련된 작용이죠. 그래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의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했다라는 내용과 통하는 내용이죠. 서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랑 지문의 내용을 짝을 지어야 돼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작용의 미묘함이 이 미묘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리가 드러난 것이다. 리가 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데, 일단 사람의 마음이 이르러야 됩니다. 즉 탐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리가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뭐랑 이제 서로 통하는 내용입니까? 물이 격한 것. 이 내용에 대응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 격한이랑 관련 있는 내용이다 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1, 2, 3, 4, 5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했어요. 네. 1번 선택지부터 보면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알미 갖추어졌다고 했는데, 네. 뭐 요 앞부분의 말을 지문에 있는 그 1문단의 끝에서 이제 1문단의 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즉 지문 오른쪽 단의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그 말과 대응하는 말이라고 여러분이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이것은 만년에 퇴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던 기가 되었군. 만년에는요, 퇴계는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가 아니라 마음에 다가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물격을 물이 격한 것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뒷부분의 내용이 지문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2번, 퇴계는 만년의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네, 물이 격한 것으로 봤습니다. 맞죠?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이유와 관련되어 있군. 그렇죠?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 이 리의 작용은 인식 대상의 작용이고요. 근데 인식 주체에도 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어쨌든 물이 격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리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격한 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퇴계가 이해를 한 거냐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 리가 마음에 이르는 것은 결국 리의 작용이다. 그게 서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서로 관련 지은 거네요. 그런데 우리 이미 보기를 읽을 때부터 그 보기의 뒷부분의 내용이 지문에 있는 물이 격한 것과 관련이 있다, 대응하는 짝이 된다 라는 판단을 이미 한 상태예요. 우리가 이미 판단한 내용이 여기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2번 문제의 답을 굉장히 빠르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3번, 주자는 리의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 능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온전한 인식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보기에 이런 말 있나요? 보기에 일단 이런 말 없습니다. 능동성이 있어야만,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 보기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퇴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퇴계가 생각했습니까? 이것도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죠. 리의 작용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작용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작용을 해야 그 작용하는 그 한정된 그 안에서 리가 마음에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고 생각하는 것은 퇴계의 견해 주장에 부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 물에 격한 것. 물에 격한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죠.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근데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닿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물이 격한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앞의 내용은 물에 격한 것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뒤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앞뒤 내용 연결 안 되는 거 판단 잘해야 돼요. 5번입니다.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네 처음에는 뭐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물에 격한 것과 관련해서 뭐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만년에는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 퇴계는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했죠. 우리 자 저기를 봅시다. 이 문단의 이제 뒷부분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이해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는 퇴계 견해 주장으로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죠. 이것은 주자가 리의 능동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지문의 내용이랑 부합하지 않으니까 요 5번 선택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지점에 대해서 지문과 관련지어서 판단 잘해야 했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은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외제주의자 그 내용은요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믿음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이런 믿음의 정당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사실은 뭐랑 대응하는 요소였냐면요.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짚었는데 객관적 증거. 자, 거기 니은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 그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이제 중요하게 본 입장이 바로 어떤 외제주의자 니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 요소들을 갖춘 것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 겁니다. 1번부터 보죠. 기억에서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믿음은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당화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라고 되는데 니은의 입장은 뭐라고요? 니은의 입장에 있어서의 정당화라는 건요. 정당화라는 건 객관적 증거. 이 객관적 증거라는 거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거여야 됩니다.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이런 객관적 증거 관련된 이런 사실, 믿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당화되는 이런 이유, 근거를 인과관계에 관한 내용을 제시를 해놔야 돼요, 여기에. 근데 이건 지금 단순히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정당화의 이유로 제시했잖아요. 그렇다면 지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 부분이 니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런 판단을 빠르게 했어야 되죠. 2번 봅시다. 기억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나의 믿음은 이런 사실, 이런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얻게 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필연성이에요. 앞으로 이런 생각해야 돼요. 이번엔 이런 생각 못했어도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자, 이 믿음이 얻어진 것이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필연적으로 얻어진 것이어야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이 나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죠? 환호성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환호성이었어요. 이 환호성의 근거에서 믿은 겁니다. 지문 읽을 때 선생님이 그 맥락에 의하여 환호성을 이 믿음의 이유 근거로 짚어줬습니다. 환호성이 왜 이유 근거가 되지? 자, 이 문제 설명만 보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지문에 대한 해당 부분의 설명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환호성이 이유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온 믿음인데 이 둘 사이에 사실과 이 믿음 이것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이 환호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 믿음이 나온 것이어야 돼요. 이게 딱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환호성이라는 것은 사실이 그 축구 골 넣어서 생긴 환호성이 아니죠. 축구 골 넣어서 생긴 환호성이 아니잖아요. 축구 시합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유 근거되는 이 환호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 사실이 아닌 것으로부터 얻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실과 믿음 사이에 필연성,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얻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연히 얻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니은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지식이 아니에요. 2번이죠. 네, 19번의 2번 선택지를 답으로 판단하는 사고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사고 연습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만큼 사고력이 향상되는 거고요. 그만큼 어려운 걸 더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3번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 믿음의 이유 근거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이 환호성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즉 축구 시합에 의한 것으로 나가 생각을 했는데 믿은 축구 시합과 관련된 것으로 나가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이 믿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4번을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참인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거? 이게 사실과 믿음 사이에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객관적 증거에 의거한 사실이어야만 됩니다. 객관적 증거에 의거한 사실이어야 되고 그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얻어진 믿음이어야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라는 게 객관적 증거에 의거해 얻은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사실에 부합하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참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다시 오해는 환호성에 대한 오해죠. 이 환호성은 축구 시합에 의해서 얻어진 환호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믿음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참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5번 기억에서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라고 되는데 이거 맞아요. 환호성을 듣고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 환호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축구 시합에 의한 환호성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에 의거한 이건 객관적 증거에 의거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과 믿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기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생의 읽기 활동이다.
수행한 활동의 내용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재주의 한계는 문제 삼았지만 내재주의 한계는 그러지 않았으므로 이 내용 자체가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죠. 내재주의, 외재주의 그 두 입장과 관련해서 한계를 제시했나요? 한계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재주의 한계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외재주의 한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았지만 내재주의 한계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 서술 자체가 맞지 않죠. 네. 뭐 내재주의 한계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뭐 문제 삼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맥락, 자 이거 묶어서 같이 생각하면 이 말 자체가 이제 다 통째로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여기가 틀렸으니까. 그러면 이 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겠고, 나의 필자는 퇴계가 주제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자, 이 내용이 나의 끝부분에 마지막 문단의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 나와 있나요? 그 앞에 근거 있네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의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근거를 제시를 했네요. 적절하네요. 그 다음에 관련 있는 부분을 이제 비교하는 것인데, 알미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가와 나 여러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티어가 지식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 입장을 문제 삼은 걸 제시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퇴계가 물격에 대해서 입장 변화 보인 걸 다루고 있죠.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네요. 가는 현대 철학에서 지식의 습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이런 내용이 가에 어디 있어요? 전통 철학에서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에 어디 있어요? 없죠? 자, 그렇다면 나와 다네요. 정답 3번.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답은 여러분 잘 골랐을 거예요. 2번이죠. B가 제기인데 제기라는 건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받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 뭘까요? 제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거기 A의 충적 모자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학문이나 기술 따라 힘써 배우고 닦은 게 연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범위 안에 들어 있음이 이제 내재가 되겠고, 허용은 허락하여 너럽게 받아들임이죠. 네. 자, 함께 4부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이제 6부에서 만날 건데요.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 함께 또 언어와 매체 공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